네, 안녕하세요. 카루소입니다. 오늘은 오르비에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유명한 두 가지 오늘은 다룰 건데요. 우물과 지하도시입니다. 차량으로 카엔 광장에 오실 수도 있지만 기차역이 있는 아랫마을에서 푸니콜라레를 타시면 바로 이 카엔 광장에 도착합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알보르노츠 성에 가서 마을 아래쪽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1364년에) 지어진 이 요새는요, 이 오르비에또가 교황청으로 귀속되면서 귀속된 이 마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성을 쌓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각형으로 해자를 갖추고 있었던 아주 큰 성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용도가 많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의 산책할 수 있는 정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마을 아래에 안개가 자욱하면 이곳은 마치 천상에 사는 느낌일 텐데, 오늘은 마을 위에 안개가 있어서 기대된 것과는 상반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마을 밑에 안개가 끼면 이런 형태거든요. 네. 네. 이쪽 부분은 이제 성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편이고요. 네, 저기 이제 우물입니다. 이제 바로 가보실 곳인데, 이 우물은 보시다시피 알보르노츠 성체 가까이 있거든요. 성은 좀 더 컸었고, 성내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포조 델라 로카, 그래서 성내 우물이라고 불렸었던 우물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산책로로 쓰기 때문에 성벽을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내려다보면 좀 아찔하긴 하죠. 저 우물은 1527년도 카를 5세 황제하고 당시 로마 교황과 아주 대립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 약탈이 벌어집니다. 그 시기에 이제 교황이었던 클레멘테 7세는 오르비에또로 피신해 왔었죠. 그러나서 피신한 이 교황은 이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생각하여서 안토니오 다 상갈로라는 사람에게 우물 건설을 의뢰했습니다. 이 안토니오 상갈로는 바티칸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물보다 약 한 22년 전에 만들어진 계단이 있는데, 브라만테 계단이라고 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우물을 설계를 했고요. 이 건축이 나중에는 카프라롤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거기 이제 파르네제 궁전 계단으로 이어집니다. 네, 깊이는 약 55m에서 58m 정도 깊이고, 넓이는 13m 넓이를 갖춘 우물 안에 천재적인 나선형 계단 구조를 만들었어요. 내려가는 길과 올라오는 길이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했죠.
당나귀들이 물을 나를 때 벌어질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계단은 약 248개 정도 되죠. 우물 덮개 부분 남쪽 방향에는 자연이 주지 않은 것을 인간의 기술이 제공했다라는 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하 도시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 지하 세계는 약 400개의 공간들이 있는데요. 방문 가능한 지하 도시는 두오모 성당 근처에 있습니다. 일편에서 기둥의 부조를 보셨잖아요. 이 부조를 만든 로렌조 마이타니는 기둥에 자신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해놨어요. 당시 작가들은 작품에 사인을 남기는 것이 불가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업적에 자신을 숨겨두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두 명의 연모습도 남겨두었지요. 이 지하도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보시게 되는데 약 400개나 있습니다. 2500년 전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서 지하를 지상과 평행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물론 지하에서 해야 편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연자방화가 보입니다. 많은 방화가 함께 있는 것은요, 이곳에서 공동체의 작업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이 이제 지하를 파면서도 지상 건축에서 보였던 볼트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붕괴의 위험을 이들은 이제 차단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프레스가 보입니다. 아까 이제 방화에서 엎겨진 올리브를 이 프레스로 가져와서 누르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브 기름은 보통 이제 압착이라고 하죠. 자, 이 지도를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검은색 라인이 현재 집의 경계이고요. 저 빨간색 라인이 지하 도시의 경계예요. 저런 이제 지하 공동체 서로 연결하는 이 동굴들이 약 1200개나 됩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지상 건축에 비해서 그렇게 규모가 작지가 않습니다. 지하 공간 중 다수는 와인 저장고로 사용됐던 곳이죠. 1950년대 이후 냉장고와 새로운 와인 생산 기술이 도입되면서 저장고는 식품, 특히 와인을 보관하기 위한 저온 및 어두운 환경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거의 모두 버려졌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발견하고 이제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제 관광용으로 했는데 197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벽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 비둘기를 키우던 곳입니다. 당시 이런 언덕 마을들은 소나 돼지를 키우기가 어려웠고요. 닭도 물론 키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단백질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비둘기를 키웠던 것입니다. 비둘기를 키우는 이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 공간에다가 물만 공급해주면 비둘기들은 아주 좋은 안식처로 생각하여서 자수대대로 살 수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살았죠. 비둘기는 중요한 당시의 전쟁 식량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지하를 이렇게 파가지고 개를 내는 통에 서로 연결이 되고 위아래를 파면서 층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약 5층 정도가 됩니다. 이 비둘기 방은 다른 곳과 조금 다르게 중앙에 계단이 있고 저 계단은 위에 집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비둘기들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서 필요한 만큼의 비둘기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이제 뽀폴로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광장 이름과 같은 뽀폴로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128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성당보다 10년 먼저 세워진 것이죠. 나중에 이제 민중의 대장들이 이곳에서 집전을 했던 곳으로 사용합니다. 모르비의 뚜를 마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은 카루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